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연이틀 카페에 글도 못 올리고 방송도 업로드를 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좀 다니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늦고 그래서 이걸 또 준비해서 올리자니 또 힘들고 그래서 영상을 좀 못 올려 드렸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해 바라고요. 그간 시장이 매우 뜨겁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시가캡을 들고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지수가 이제 어제 코스피가 315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일단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봉상 이 코스피의 과거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무너졌던 자리, 그리고 장기간 박스권을 만들었던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는 지수의 저항 구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구간에서는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질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시장의 주도주는 존재할 텐데 개별주 성격의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200조가 넘은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빠지는 거를 방어해주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을 본다면, 지수는 그렇게 크게 어마무시하게 대폭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지만 종목별로 못 가버리는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 다음 달에 있을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안 좋은 이 뜬구름 잡는 테마로 올라가는 모든 산업과 섹터에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테이블 관련해서는 매우 좋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서클이 빠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서클의 주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서클 같은 경우가 31불이 공모가인데 시가가 60불 정도 출발을 하고 장중 최고가가 295불이었던가 거의 300불 쪘기 때문에 60불 기준에서 5배 올랐다라고 하면 되겠죠. 60불 기준에서 5배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그 정도 오는 거 있죠. ITC.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작년 저점 대비해서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470%를 고점까지 올렸으니까 서클하고 똑같다, 동급이다 우리나라 테마주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 포인트를 잡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서클과 동급으로 올라갔다, 이거를 그 이상을 바라보고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냐, 서클보다 더 위대한 기업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광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내게 아니면 놔주고 올라갈 때는 아주 화려하게 그 안에서 춤을 추면 되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굉장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날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눌림 매매를 더 주의하고 봐야죠. 올라갈 때는 어찌됐든 계속 올라가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려도,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는 물려도 어찌됐든 살려줍니다. 근데 얘가 단기 하락 조정 파동을 그릴 때는요, 하락 그런 게 있죠. 그 각 파동에 의해서, 잠깐 이거는 사진으로 잠깐 볼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하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깊게 줬다가 이게 이렇게 빠지면, 하락 A, B, C가 나오면 재수없어서 A파 이렇게 나오고, 반등이 짧고 B파가 C파가 더 커버리면 여기서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물립니다. 어떤 자리에서 많이 물리냐면요, 저도 과거에 경험을 했죠. 여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맨 저점에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겠죠. 분할 매수 이렇게 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잘못해서 내 본전이야, 예를 들면 본전입니다. 그러면은 좀 올라가면 수익인데 수익 내야지 했는데 빠져, 쌍바닥인가 하는 순간 깨버리면 이때부터는 손실 폭이 커지죠. 폭이 커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금액도 커집니다. 이거를 같이 맞으면 계좌가 작살납니다.
그래서 눌림 매매가 잘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굉장히 오히려 눌림 매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가 떨어지면 손절하고 다시 보겠다. 왜? 파동으로 A, B, C가 있기 때문에 손절하고 다시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예?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상승 추세에서는 내가 여기서 물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렸는데 이게 첫 파동이다. 그럼 여기서 물을 타볼까? 돌파할 때 추가 매수, 매도. 돌파할 때 돌파 매수, 매수 물렸어. 근데 여기 못 팔았어요. 꼭지에 본전에라도 나와야지 기다렸다가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하락 파동에서 팔아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왜? 너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의 폭이 깊을지 안 깊을지 그거의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주의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7월달입니다. 2분기 실적이 탄탄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과 힘에 의해서 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와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유료 회원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계속 쪽지로 어떻게 가입하냐고 어디로 들어가냐고 막 자꾸 하는데 이거 유료입니다. 공짜 아니에요. 자, 시장 단기 조정 장세의 연출, 허니문 랠리 스테이블 코인과 소버린 AI 본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눌림 포인트 잡을 때 주의하시고요. 많이 올라간 쪽은 자 2분기 실적 탄탄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데, 2분기 실적이 강하다라는 거는 산업 구조가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됩니다. 노이즈가 있는 쪽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긴 사이클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선도 지금 괜찮고요. 전력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반도체도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전력, 조선, 반도체, 그 다음에 사실은 엔터 쪽도 괜찮은데 밀리지가 않고, 화장품도 괜찮지만 자리를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쪽은 물려서 가더라도 비중을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실적이 막 턴어라운드 하는 뭐 바닥권의 종목군들도 다수 좀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잘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트렌드가 사실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현재 어찌 보면은 미국의 USDC의 이 서클의 이 화려한 광풍 속에서 우리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강력한 테마를 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먼 미래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접어두고 글로벌 테마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클이 만든 광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리 하게는 원전 쪽이 매일같이 원전의 이슈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계약을 어디가 하고 어디가 뭐 가동을 하고, 왜? AI. 이 AI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아침에는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양시장 다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그때는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거의 1,500개, 코스피가 한 1,000개 가까이 900개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었고요. 그나마 오후장에 나스닥 선물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지수의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 과정 속에서 낙폭은 일부 줄여 나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로 유지된 가운데 반도체 종목군들이 선전을 했고, 나머지 그냥 낙폭 줄인 거 정도 같네요. 수급을 보면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최근에는 계속 개인들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카오 중심의 매수가 엄청나고 삼성전자 매수가 엄청나고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에서 개인들이 빨려 들어간 자금이 지금 상당합니다. 조 단위로 지금 네이버도 조, 두산도 조, 카카오도 조로 아예 쏟아 부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돈들을 너무 그렇게 고점에서 지금 다 맹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껏 안 하고 왜 고점에서 이런지. 자, 코스피 3000을 넘어 거의 3150까지 근접한 가운데 비교적 강한
지수적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으로서 기간 조정 성격이 이어질 자리에서 어제 음봉 오늘 하락이 나오며 일부 차익 매물 성격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수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쉬어가야만이 더 높게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 조정에서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분명히 천차만별의 흐름을 볼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제 막 조선주 많이 급락시켰는데 오늘 조선주 내에서도 올라간 종목이 있고 막 급락을 여전히 때려버리는 쪽이 존재를 하고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잘 가다가 다 급락시켜버리고, 원전도 맞죠. 한국전력 빼고 DLENC 빼고 전부 다 또 급락시켜버리는 차별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포인트. 그래서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하면 지금 종목의 방향성 잘못하고 종목 선정 잘못하면 정말로 이 좋은 장에 계좌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무섭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강조드리는 말인데, 무서운 장이에요. 그냥 좋은 장에서 거지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더라. 왜? 그 정도로 광기로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 대통령 허니문 랠리가 두 가지가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지역화폐 동반자 역할이었고요. 소버린 AI 쪽이었죠. 네카오를 엮으면서,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스테이블에서 대형주들이 엄청 강했죠. 특히 LG CNS 단일가에서 저렇게 쳐 올리는 흐름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ETF 채워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 다 샀는데 더 이상 안 사죠. 물량 다 채웠으면. 그래서 아주 자율 낙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걸리면은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등 없이 죽는 거, 삼성 SDS도 많고 아주 수많은 관련 테마주들이 폭등을 한 이후에 종목이 확산이 되고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뉴스에 도배가 되는데 종목이 빠진다. 즉 호재가 나오고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주가가 못 올라갈 때가 항상 단기 고점이었던 것 같고, 종목군들이 듣보잡 애들이 갑자기 나도 한다 후발주의 상한가가 나온다, 이것도 고점 징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은 하나예요. 대장주는 어찌됐든 반등은 줄 것이다.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준다라는 거죠.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대장주 안에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IT센 글로벌이라든지 미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폭락하면 그때 한번 해볼지 말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올라갈 때 열심히 매매했으면 또 떨어질 때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종목군들을 보면서 좀 할게요. 먼저 지수부터 그냥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주봉으로 보면 돼요. 주봉으로 보면 여기 3150포인트 헤드앤숄더의 이 시가 음봉의 시가 있죠. 정확히 3130인데 여기 정확히 고점 맞고 떨어진 겁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좀 조정 세게 보인다 2900포인트까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빠져도 괜찮아요. 빠져 더 깊게 눌려도 괜찮아요. 분할 매수하고 그냥 버티면 지금 장은 올라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제외하고 이렇게 좀 보죠. 삼성전자 빼고 SK 하이닉스 먼저 좀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30만원 찍었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 조정을 보이고 이격을 줄이고 갈 확률이 높다. 이제는 30만원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두산 원래 계속 강세 보였는데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좀 못 갔고, 이수 페타시스가 괴류를 좀 좁히기 위해서 좀 더 올라왔는데 여기 저항이 있네요. 이런 종목군들은 답은 하나예요. 11선에서 타는 거. 그리고 오늘 저는 파미셀을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파미셀도 이때 이렇게 보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KRX로
좀 보면 어제 19%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눌림 주고 계속 파동을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지금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인데 여기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 소화하고 한 차례 더 급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거래도 많이 터지고 있어서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아서 파미셀 반도체 안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말했지? 네카오.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번에 이제 거래 대금으로 보면 매일같이 2조 원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거의 천문학적인 거래 대금이 터진 겁니다. 뭐 오늘 이렇게 터졌는데 최근에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 초대량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네카오에 매도를 1조를 합니다. 개인들이 1조를 넘게 샀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폭등한 이후에 28,000원대부터 28,400원 정확히 말하면 이날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1조를 샀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에 매물은 개인들이 다 산 매물대죠. 이 개인들이 단기간에 신용이든 미수든 강하게 질러버렸다면 좀 하락을 깊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11선을 살짝 이탈시키면 아침에는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종목을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종목이 강하죠. 카카오도 종목이 강한 편인데요. 실적 펀더멘털로 보면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뭐 정부다에 뭐네 뭐 스테이블이네 뭐 이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올리겠죠. 일단은 얘도 11선에서 근처에서 아마 아침에 밀리면은 그 아침에 잡고 반등 힘이 없다 하면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로 하락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분봉상으로는 아무튼 하락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까지 한번 볼까요? 카카오페이 뭐 일단은 같이 후발로 올라왔으니까 카카오뱅크는 더 강하게 두드러 맞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기준봉 다 훼손하고 나중에 요 밑에까지 뭐 테마 끝나면 떨어지는 것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시가총액 15조죠, 신한은행 30조죠, KB 40조죠. 근데 얘 하는 거 인터넷 뱅킹 하는 거 빼고는 다 똑같죠. 여신으로 운영하는 거 따지고 보면은 15조의 매출 아무튼 그냥 카카오 혁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공모가가 비싼 줄 아세요? 이거는 혁신이다.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이 공모가가 굉장히 뻥튀기 돼서 상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공모가라든지 이런 시가를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현재 주가의 위치,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희소성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고밸류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계속 시장에서는 4,200만 가입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얘는 후발주니까 매매를 아예 안 할 거고요. 후발주는 아예 안 할 거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1월달 그러니까 11월달 저점 대비해서는 464%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도 대형주가 단기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과거에 HLB 쇼커브링 터질 때 빼고는 거의 못 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서 고점을 때렸는데 무슨 생각으로 92,000원에 유진투자증권은 13만원을 갈 것이다 그런 리포트를 썼는지는 저는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내일 아무래도 오늘 이런 것 때문에 깨져서 5일선을 이탈하면서 빠지죠. 그럼 당연히 11선에서는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이 반등과 5일선에 부딪힌 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 꼬리를 얼마나 길게 잡을지 이 정도만 좀 봐볼 것 같아요. 그럼 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런 구간들이 뭐 1차적으로 사람들 눌림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뭐 78,000원이라든지 딱 이거는 여러분들 매매 대응하고 여차하면 도망간다 생각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간다 생각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종목도 7만원 그 이하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7만원 그 이하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카카오페이가 갈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줘야 그 서클이 주가가 매우 좋아야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서클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이렇게 말했고, 뭐 IT센 이렇게 보고 소버린 AI. 오늘 AI 쪽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밀렸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BI 매트릭스라든지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1등이 BI 매트릭스죠. 내려오면은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좀 바꾸고요. 코난도 잘 가다가 오늘 좀 밀려버렸는데요. 이것도 내일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고요. 약간 뭐 쌍봉 느낌도 나는데 일단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내일 지켜보고 대응하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조선 쪽 어제 조선주가 사실 뭐 뜬금없이 현대중공이라든지 뭐 미포조선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미포는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많이 밀려서 사실 일부 손절을 하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흐름을 지켜보고 다시 추가로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만 좀 하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수급에서 최근에 이 기관들 연속적인 매도세가 멈춘 상태에서 노이즈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때 사서 실적 발표 나고 슈팅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21선 근처, 산일도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노려보는 전략으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도체도 지금 아까 파미셀 봤구나. 반도체 봤고, 자, 그리고 원전인데요. 원전 오늘 고리 원전 고리 1호기 해제 관련해서 이슈가 저는 아직 결과를 좀 보질 못해서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종목분들이 추가로 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곧 나오지 않겠냐, 곧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오르비텍이 지금 단일가 상거래인가요? 1, 2, 3. 오르비텍이 단일가 상거래이기 때문에 단일가 끝내고 이 이슈로 급등을 시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해체 드디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테마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내일 단일가 해제 그 이슈 발생 갭 뜨고 시가 베팅을 못하더라도 눌렸을 때 대졸파하면 따라붙어 보는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폭등할 때 미친 종목이라 이것도 그런 단발적인 이슈와 슈팅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진 매매 많이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크게는 막 팍팍 먹지 못했는데 오늘 우지는 여러 번 매매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쭉 모아서 팔고 여기서 팔고 한국전력, 그 다음에 원전, 한국전력 3일 동안 거래대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또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겠죠. 뭐 그 정도 흐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한정 기술이 지금 좀 쉬고 있는데 11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다시 돌파를 하는지,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최고가를 볼 수도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를 지금 월봉의 최대 거래량이고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넘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건설이 사실 어제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어제 제가 현대건설을 매매를 했던가 모르겠네요. 아마 어제 현대건설 좀 매매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어제 매매를 좀, 현대건설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요. 현대건설도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대량 거래와 프로그램을 동반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뚫을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뚫리면 대시세가 또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로 변신한다. 이런 자리가 뚫리면, 장기 박스권이 뚫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된다. 즉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그런 관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종목군들 뭐 조선이라든지 뭐 전력, 뭐 화장품 더 봐야 될 종목군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